네, 이번 주 핫한 뉴스를 뽑아서 정리해보는 코너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성모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요즘 뭐 인사청문회 취재하고 있죠? 네. 뭐 그냥 각종 의혹들도 나오는데 뭐 안 나온 얘기들 좀 없어요? 재밌는 얘기? 뭐 일단 지금 가장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하는 의원은 주진우 의원인데요. 주지훈 의원이 맞죠? 예, 인청특위위원인데 뭐 네네. 어제 제가 이제 직접 오전에 전화를 해서 네. 이제 어떻게 좀 준비 잘 하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동아일보에서 뭐 지금 의혹들을 잘 지적해서 그것만 가지고 가서 내가 열심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당에서 이렇게 막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는 좀 아니어서 의원들이 이제 당 의원들이 전체가 막 일어나서 검증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아니다 보니까 주 의원이 좀 이제 여당에서 많이 공격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민석 청문회냐 주진우 청문회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주 의원에 대한 뭐 약간 걱정과 네. 또 이제 오늘도 이제 열심히 또 검증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윤석열 재구속입니다. 네, 윤석열 재구속. 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뭐 법불 악의, 뭐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그제 경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이 사건 검토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란 설명도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초강수 행보를 보인 걸로 보입니다. 최장 150일의 특검 수사 기한을 마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뭐 추가로 적용됐거나 뭐 기존 혐의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그러니까 다중이 위력을 동원해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집행저지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고요. 또 형법과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체포영장 집행저지와 함께 비화폰 삭제 지시도 범죄 사실로 적시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는데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는 모습이 한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내란 특검 속도가 지금 다른 어떤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보다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검 시간표에 따라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그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 소환 조사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왔는데요.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청사에 꾸려져서 기존 검찰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고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공간도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부른 적이 없다. 부르려면 나가려고 했는데 왜 네. 영장부터 치냐 뭐 이런 불만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체포영장 발부는 이제 법원이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어제 청구를 했으니 오늘 중 나올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이 오후 이제 5시 50분이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바로 결정되진 않았는데요.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했고요. 법원 체포영장도 발부되면 즉각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특검보는 영장 집행에 나갈 수 있는 수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확보돼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있기 때문에 그 과거 경호처가 차벽과 그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띠를 구축해서 이제 막았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있는 만큼 특검의 영장 집행에 불응할 물리적 방어 수단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지금 김성모 기자 나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방송 접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몇 분 좀 말씀드릴게요. 해나완님이랑 하재수님, 김진아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최규봉님 또 오셨네요. 네, 접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방송 진행하면서 또 들어오신 분들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처가에서 2억입니다. 네, 처가에서 2억.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오늘까지 뭐 논박이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뭐 김성모 기자 주변이나 뭐 김 기자 주변에서 처가에서 뭐 이렇게 2억 정도 지원받은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제 주변에는 아직 보지 그렇군요. 못했습니다. 저도 없는 것 같은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세비와 지출 사이 계산이 맞지 않는다. 6억 정도가 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해명을 어제 했어요. 그 해명들 좀 설명해 주시죠. 김민석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수입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조의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두 차례 출판 기념회에서 각각 1억 원과 1억 5천만 원, 배우자가 처가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비가 2억 원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정도를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걸로 확인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김 후보자 생활비 지원 이유에 대해선 과거 이제 장모에게 준 축의금 금액을 경제사정상 생활비 형태로 다시 받은 거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 김 후보자가 유학 시절에 이제 월 450만 원 정도 이제 유학비를 지원받은 네. 것도 또 문제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배추 농사 투자 수익으로 받은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자료는 또 안 냈잖아요. 자료는 안 냈죠. 그리고 그렇죠. 도대체 배추 농사를 얼마나 크게 지어야 월 450씩 받냐 나도 알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또 따로 좀 취재를 해서 저희 또 산업부 기자들이 또 네. 이게 어떻게 하면 또 이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좀 보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이 논란 말고도 사실은 아빠 찬스 논란이나 뭐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명을 했나요? 이제 김 후보자는 대부분 의혹 다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아들이 고교 시절 그 모의 발의한 교육 기본 법안과 이제 유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공동 발의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빠 찬스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 아들이 이제 대학 입학 원서에 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 아들한테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은 칭화대가 허위로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아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좀 무리한 정치 공세라면서 이제 김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자리가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사건을 키워서 선입관을 갖게 만들고 조작하려고 하는 장소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뭐 매번 인청 때마다 뭐 공수에서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네요. 네. 이번 청문회가 좀 특이한 게 사실은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열린 초유의 청문회거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죠?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관계가 있는 5명만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측에선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일몰 시간이 지나서 결렬된 거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자료 제출과 관련해 그동안 인사청문회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등도 과도한 이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뭐 타인의 자료이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매번 저희가 뭐 인사청문회 때마다 뭐 정치부 기자들이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뭐 능력과 자질, 정책적 비전보다는 뭔가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에 치중됐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어제 나온 정책 질의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장면 있습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시작할 때 모두 발언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의 나라 살림 상황에 대한 질문에 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올해 정부 본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냐, 뭐 대략적으로라도 얘기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금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냐 이렇게 답변을 좀 피했고요. 그랬군요.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한 질문에는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 이렇게 틀린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 규모는 673조 원 정도 규모고요.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기준 44.8%였고 올해 3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집행되면 이제 49% 수준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인사청문회가 이런 분위기로 흐르는 게 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국무총리 인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좀 뻔한 방향 또 뭐 약속대령 같은 그런 모습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 싶거든요.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좀 지적이 나왔던 게 네. 정치인 출신 총리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상황을 되게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질의가 좀 더 나왔어야 되지 않냐.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이제 정부 지원금 같은 얘기도 나오는데 국가 부채 비율을 좀 정확하게 짚지 못한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나면 이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로 인준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총리 인준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제 167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인준이 가능한데요.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 뭐 기록이나 자료로 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김 후보자 재산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 벌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의혹을 제시하거나 뭐 이렇다 할 한 방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민주당이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쯤 되면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어떤 그 임명 그런 걸 둘러싼 여야의 어떤 논박을 주제로 또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안, 나, 한 어게인입니다. 네, 안철수, 나경원, 한동훈 전 대표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조기 전당대회에 가장 먼저 출마하겠다고 좀 나서는 분들이죠?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차기 당권 예비 주자들이 조심스럽게 활동을 시작하면서 등판 시기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도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등을 도는 민심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요. 21일엔 지역구인 경기 분당서현역에서 깜짝 게릴라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 안팎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직접 거론하면서 굉장히 포용적으로 넓게 집을 지어야 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고 여러 선택지를 좀 같이 봐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매번 선거마다 나오셔서 여왕은 좀 이기는 사람한테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하는 표현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네. 원내대표 선거에 안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턴 참았으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밖에도 지금 턱돌이라고 하죠. 김문수 전 후보도 지금 어떻게 공개 행보 좀 하면서 군불 떼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전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등산과 현충원 방문 이렇게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6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들러서 호국 영령이시여 대한민국을 지키소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 역시 차기 전당대회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시민단체들은 김 전 후보의 당대표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고요. 김 전 후보가 선거 때 도와준 그 사람들이 계속 만나고 있는데 네. 이 역시 당권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대변인단이나 수행했던 관계자들 일부도 이제 김 전 후보를 돕고 있어서 정치 행보가 계속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아직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은 한동훈 전 대표는 원외 인사라서 그런지 좀 다른 인사들보다는 좀 활동이 좀 뭔가 좀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물밑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한 전 대표 측은 당원 확대 운동에 일단 주력하고 있는데요. 친한계인 진종호 의원이 이제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숭실대, 홍대 강남역 등을 찾아서 청년 당원 모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청년 세대가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 전 대표는 지난 21일 저녁 1시간가량 핫도그 먹방과 한국 영화를 소재로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일단 당원들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출마해야 된다. 이번에 나가서 소진되기보다는 다음 뭐 총선 앞두고 등판하는 게 낫다. 이렇게 찬반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당장 이번 당권 경쟁에서 승리를 일단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선된다고 해도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친한계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구주류 친윤계에서 한 전 대표에게 직접 당대표 출마를 권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패배 책임을 덮어 씌우려는 목적 아니겠나 뭐 이러면서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내부에서도 이견이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이준석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 행동은 아무리 봐도 안 나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또 나오면 뭘 할 것인가를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다. 100% 출마할 것 이렇게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제 김문수 전 후보하고 이제 두 분이 역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네. 평가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역치킨 게임이요. 네, 먼저 출마를 한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이제 죽는 거다. 뭐 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치 게임이네요. 맞습니다. 서로 먼저 출마를 이제 선언해주길 바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뭐 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주류 의원들하고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당내 갈등 친윤계 의원들하고 그렇죠. 특히 예. 네.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과 좀 마찰을 빚은 바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둘 중에 어느 후보가 먼저 출마를 선언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주목도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약간 먼저 출마하면 좀 손해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약간 표적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네. 상황인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거론된 후보들만 보면 사실은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이 뭐 차기 당권 선거다 뭐 이런 비아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새로운 인물이 없나 뭐 이런 의견들 그리고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좀 신진 주자들이 있죠. 일단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고요. 네. 이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이제 김 위원장은 뭐 지금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 울산 뭐 이렇게 릴레이 지역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 두고 전당대회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요. 뭐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출마 여부보다 국민에게 과거를 반성하고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뭐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카톡이 왔는데 네네. 저한테 이제 김 위원장 행보 어떻게 보시냐, 네. 뭐 당대표 출마할 것 같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김 위원장을 주목하는 관계자들이 꽤 있구나 이런 뭐 분위기도 좀 느꼈습니다. 이게 뭐 김용태 위원장이나 김재섭 의원 같은 어떤 신진 세력이 나오면 네.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약간 좀 겹치는 지지층이 겹치지 않나요? 네, 개혁 성향의 이제 의원들이 좀 표를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뭐 그밖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나 아니면 네. 다른 분들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일단 뭐 겉으로는 친윤이나 뭐 친한 개파 구도에서 좀 김 위원장 자유롭잖아요. 네. 그 쇄신 의지가 좀 강한 청년 후보다 보니까 뭐 이런 김 위원장이 거론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김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김 위원장이 당 개혁안을 공감대 없이 좀 내서 반발이 좀 있었고요. 의원들 속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문수나 한동훈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뭐 예측 아니겠냐 이런 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당 주류인 친윤계에서 계속해서 좀 새로운 인물 찾기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뭐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일단 개파에서도 좀 자유롭고 뭐 대선 때 열심히 해서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뭐 안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표결장에서 이제 그 표결장에서 혼자
그 남아 있는 사진들이 좀 주목이 됐잖아요. 대선 네네. 그 개표 맞습니다. 현장에서 네. 이제 그때 뭐 4시간 이상 버티면서 뭐 어떤 생각으로 좀 버티셨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니까 나까지 없으면 기자들이 진짜 완전 텅 빈 그 개표 현장을 찍지 않겠냐, 그래서 버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그 장면을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인상 깊게 보더라고요. 과거 이 친윤계 정치권의 어떤 세력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인물을 데려와서 뭔가 인물로 내세우고 그런 어떤 패턴을 보였잖아요. 네. 이번에도 좀 누구를 내세워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 정치부 김성모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